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와 미국 주식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PDAC와 합병을 할 예정인 라이사이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사이클의 주식을 갖고 싶으시다면 PDAC라는 스펙 회사의 주식을 사시면 나중에 합병이 제대로 성사될 때 라이사이클의 주식을 갖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사이클의 합병 데드라인은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9월 23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병 투표가 있을 것이며 투표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합병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 세계를 빠르게 전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과연 수명이 닳아버린 수백만 개의 리튬이온 전기 배터리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00만 톤의 수명이 다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65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 오늘날 95%의 배터리는 그냥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 있던가 아니면 쓰레기장에 쌓여 있습니다. 나머지 5%의 배터리는 높은 온도에서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이 되는데 지금 현존하는 재활용 기술은 낭비가 심하며 대부분 경제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재활용 방법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라이사이클의 경우는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 리튬 등에 대한 자원이 100%까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라이사이클은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총 3가지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을 하는데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공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력을 확장시키고 상업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의 상업화에 집중을 하여 1년에 5,000톤에 가까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를 확장시켜 1년에 25,000톤에서 25만 톤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을 전 세계에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라이사이클은 친환경적이라서 좋고요. 수백만 톤에 이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고 필수재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좋으며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전기자동차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팔렸다고 하면은 2025년에는 900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2600만 대까지 팔릴 예정인데요. 그와 동시에 재활용이 되어야 될 리튬이온 배터리 숫자 또한 연평균 19%의 속도와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이렇게 슈레더에 넣어서 물리적으로 잘게 깎고 부수면은 부서진 플라스틱, 구리와 알루미늄 포일,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따로 나온 블랙 매스가 남습니다. 부서진 플라스틱과 구리 알루미늄 포일과 같은 경우는 다른 재활용 업체들에게 팔아버리고요. 필터를 통해서 나온 블랙 매스는 화학적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 따로 수송이 됩니다. 따로 수송이 된 이 블랙 매스는 화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분류가 됩니다. 가장 먼저 리액션 탱크로 들어가 필터 프레스를 통해 걸쳐 나오는 것은 흑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흑연이 걸러져 나머지가 다시 리액션 탱크로 들어가 필터를 거치면은 이 커플 설페이트라는 황화구리가 나오고요. 이런 과정 플러스 액체 추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에 필요로 되는 코발트 황산염, 황산 니켈, 그리고 탄산 리튬이 추출됩니다. 이러한 3가지 필수재는 다시 배터리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라이사이클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사이클의 경우는 매출액은 크게 2가지로 Contracted Offtake와 Uncontracted Revenu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ntracted Offtake에서 11밀리언 달러 그리고 Uncontracted Revenue에서 1밀리언 달러로 총 12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할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계약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75밀리언 달러, 264밀리언 달러, 700밀리언 달러, 그리고 958밀리언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 82%의 속도와 함께 성장할 예정입니다. 에비타로 진행하기 전에 Contracted Offtake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라이사이클은 이미 9,500톤의 배터리를 계약을 통해서 확보해낸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전자제품으로부터 따놓았고요. 배터리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배터리 쓰레기에서 29%를, 자동차 회사로부터 16%를, 그리고 에너지 보존 시스템에서 5%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에비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비타란 순이익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다시 더한 값으로 오로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만을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6밀리언 달러로 적자를 보다가 2022년에는 3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예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109밀리언 달러,
2024년에는 339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541밀리언 달러로 빠르게 흑자의 폭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에비타 마진의 경우는 에비타를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3년에는 109밀리언 달러라는 에비타가 매출액 대비 41%를 차지하면서 많은 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는 점은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병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주가는 10달러이고요. 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 1억 6,700만 개의 주식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라이사이클의 자본 가치는 총 1,665밀리언 달러가 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억 6,700만 개의 주식이 발행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일반 투자들로부터 300밀리언 달러 투자받아 3천만 개의 주식이 발행되었고요. 파이프 쉐어홀더스로부터 315밀리언 달러를 투자받아 3,200만 개의 주식을 발행받았습니다. 합병을 통해서 페리덧 파운더는 자연스럽게 라이사이클의 주식을 800만 개를, 그리고 기존 라이사이클의 임직원들은 라이사이클의 주식 9,800만 개를 받게 되어 총 1억 6,700만 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합병을 통해서 라이사이클이 투자를 받은 액수는 총 300밀리언 달러, 그리고 315밀리언 달러로 615밀리언 달러임을 볼 수 있고요.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인 이 44밀리언 달러를 현금에서 차감하고요. 기존 부채 액수인 5밀리언 달러를 차감하면 남은 현금은 566밀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액수를 파악했으니 기업 가치인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기업 가치는 현금은 빼고요. 부채는 더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업 가치에 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채의 경우는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안고요. 특정한 자산을 얻었으니 그것은 기업의 가치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는 그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일 뿐 실제로 기업의 형태의 특정한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저희들과 같은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본다면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기업 가치에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업 가치는 0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비록 부채는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형태가 있기에 적어도 기업 가치는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조금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리하여 라이사이클의 기업 가치는 1665밀리언 달러에서 이 566밀리언 달러를 뺀 1099밀리언 달러이고요. 2023년 에비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1 멀티플을, 그리고 2014년 에비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3.2 멀티플로 이렇게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저평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EV 에비타 멀티플은 주가가 10달러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멀티플입니다. 지금의 주가가 10달러가 아닌 11.46달러이므로 2023년 에비타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 12.3이고요. 2024년 멀티플 기준으로 본다면 3.9 멀티플이 새로 산정돼서 나옵니다. 지금 주가인 11.46달러에서는 여전히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기업의 적정한 주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타의 추정치는 실제로 기업이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미국의 세금은 21%이므로 이것 또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캐펙스라고 해서 기업 예산 또한 기업이 제공해준 자료를 기반해서 기입을 했습니다. 할인율을 12%로 둬서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가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이 기업이 무한대라는 기간 속에서 성장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4% 정도는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기업의 현금 자산인 566밀리언 달러 또한 밸류에이션에 넣었고요. 이를 통해서 나오는 적정 주가는 23.34달러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비타 멀티플로 적정 가치를 구해보진 않았습니다. 에비타 멀티플을 기준으로 넣으면 너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되므로 보수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는 23.34달러이며 지금 현재 주가가 11.46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약 103.66%라는 상승 포텐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업 가치는 기업이 계획한 대로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Margin of Safety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기업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15%의 차감을, 중간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는 20%의 차감을, 그리고 낮은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는 25%의 차감을 했다는 것을 가정하에 주가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Margin of Safety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53% 정도 저평가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사이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회사입니다. 어디까지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미래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한다는 이야기에서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토요타에서 게임 체인징을 할 수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2021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
그리고 실제로 게임 체인징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여드린 매출액과 에비타의 성장률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니켈, 리튬 카보네이트, 그리고 코발트의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프로젝션입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재의 가격들이 하락한다면 라이프사이클의 2024년 그리고 2025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꽤나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펀딩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합병 내용 부분을 다루는 트랜잭션에서 설명드렸듯이 라이프사이클은 566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조달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큐뮬레이티브 캐펙스를 보시면요, 2023년에는 565밀리언 달러, 그리고 2014년에는 574밀리언 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은 2023년부터 제대로 된 흑자를 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필수재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라이프사이클의 적자 기간은 더 길어져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추가로 펀딩을 받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조달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22년부터 재활용을 100%까지 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상태이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2023년부터는 재활용을 70%까지, 그리고 중국에서는 80% 이상을, 그리고 EU에서는 구체적인 재활용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높은 재활용 목표 비율을 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라이프사이클의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 내에서도 서포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의 수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재인 니켈, 리튬 카보네이트, 그리고 코발트의 수요는 각각 13.4%, 5.1%, 그리고 2.3%의 속도로 빠르게 높아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의 재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필수재를 다시 생산해내는 만큼 전기자동차의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라이프사이클 또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페리도시라는 스펙 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재인 니켈, 코발트, 그리고 리튬 카보네이트를 추출해내고 이것을 다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에비타 기준으로는 2022년에 흑자로 전환해주긴 하나 본격적으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해주려면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제시해놓은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안정적으로 흑자가 나려면 적어도 2024년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비타 멀티플을 기준으로 알아본 결과 이 기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저평가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정 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넣은 결과 적정 주가는 17.5달러임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53% 정도의 상승 포텐셜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밸류에이션 또한 기업이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되었으므로 기업이 계획한 실적을 맞추지 못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어긋날 수 있다는 리스크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이 기업은 매출액이 많이 나고 있지 않으며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흑자가 나려면 적어도 2024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 기업이긴 하나 이 기업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스펙인 만큼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시어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